김건희 일가 요양원 이게 무슨 말이야?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 청구 14억 적발 건보공단 환수 고발 검토 그러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말에 왜 이 요양원 이 말이 나올까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이게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요양원을 운영하나 봐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 비용 약 14억 4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네요. 아, 요양원을 하나 봐요. 몰랐는데. 요양원 몰랐네. 여기 요양원 하나 봐요. 어제는 저녁에도 쉬고 아침에도 쉬고 컨디션이 안 좋았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한 날이었어요. 정말.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마마니는 연끌을 한 적도 없고 연끌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적도 없답니다. 그것만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꾸만 누군가가 날 딱 지목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왜 이 영상에서 나의 그 영상에서 하는 그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의 뭐 신기가 있잖아.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의 오버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떤 영상을 보다가 라이브를 보다가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다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에서 나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 지원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요. 집을 사기 위해 가지고는 연끌을 해가지고는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한번 볼게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요양원을 하는지 몰랐는데 요양원에서 단기 요금 급여 비용 14억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네요. 또 계속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이게 맞는지. 보니까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 남부경찰서, 경기 북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보니까 조사 대상 기간이 언제냐 2022년 3월부터 해가지고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인력 배치 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이 적발됐다라 그러네요. 나는 요즘은 뉴스를 읽고 있으면은 이 뉴스가 맞는지 의문이 갈 때도 많거든요. 의문이 갈 때도 많고 그렇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해가지고는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 7,470만 원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그래요. 요양원을 하면 정부에서 돈을 받나요? 아니면 개인들한테?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합하면은 14억 4,012만 원 그러네요. 쭉 또 다시 또 보면은 전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급여 청구 경량 분석과 정기 조사에도 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거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일단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한때는 뭐 주가 조작 그걸로 해가지고는 포커스를 맞추더니 이제는 김건희 일가가 하는 요양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드러나 보네요. 어떻게 하든 죗값을 물게끔 더 주시죠. 그런 거 보면은 조국 그분 죄가 많은 거지. 그렇잖아.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뭘까? 아무튼 여야당이 저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념적으로 다른 두 개의 나라가 상조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보고 있으니까 깝깝하네. 언제부턴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여야당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냥 예전에는 그냥 아이러니했는데 이제는 확연히 탁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이데일리 뉴스인데요. 이란 약속 대련 보복의 긴장 완화 유가 7% 다운 나스닥은 0.9% 상승했다 그러네요. 오늘 주식 소식은 좋을 것 같다. 뭐 어느 어제 저녁인가 본 뉴스를 잠시 이렇게 봤을 때 어, 어, 호르스모 아니 잠깐만 호즈무로 그러던가 그 해역 거기가 뭐 봉쇄될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절대로 봉쇄될 수가 없는 거지. 봉쇄가 된다 그러면 봉쇄할 수도 없는 거고 과거 2차 중동 전쟁 때는 그때는 중동 전쟁이었기 때문에 티란 해협을 봉쇄를 했지만은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 중국이 걸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중동에서 이렇게 많은 원유를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봉쇄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저 호르무즈 해협은 절대로 봉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가지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100% 들어요.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그 일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은 중동에서 왕따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해가지고는 타격은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다 수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 에너지를 어디서 많이 수입을 하냐면은 과거에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좀 했었는데 우려전으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수입하는 그 양을 줄이는 상황이 돼버렸죠.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많이 원유를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아랍에미리트, 세 번째는 쿠웨이트, 네 번째는 미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카타르, 그 다음에 이라크 이렇게 되는데 그럼 미국에서 다 수입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다 수입을 한다 이러면 저기 있는 중동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상식적으로. 과거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때는 티란 해협 그래가지고는 봉쇄를 했는데 그거는 일대의 중동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호르무즈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딱 보니까 이란 약속 대련 보복의 긴장 완화 그러잖아. 그리고 유가는 7% 다운이야. 나스닥은 0.9% 상승이고. 여기
뉴스를 어, 카피 페이스를 해가지고는 올려놓으면은 짠 여기 있죠. 음, 보자. 뉴스를 엄청 내가 오픈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네. 보자. 지난 주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처음으로 개장한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지난 주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개장한 처음 개장한 이후로 일제히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첫 구절 말이. 그죠? 말이 좀 이상하다. 여기 또 계속 읽어보면은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는 소식에 잠시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모두 요격됐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소식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이번 이란의 공격이 약속 대련이었다는 평가가 힘이 쏠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사전에 경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조됐던 중동 긴장감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은 다시 주식 매수에 나섰다. 이 뉴스는 6월 24일 오전 4시 29분 뉴스랍니다. 그리고는 또 쭉 보면은 여기에 연준 내 매파로 꼽혔던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도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도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오늘 주시장 또 좋겠다. 아싸. 자, 그 다음번에 또 쭉 또 읽어보면요. 뭐 지수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본 내용만 쭉 보면은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가지고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은 일부 반납했다고 그러면서 쭉 이제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은 가능성은 낮지만 이란의 보복 공격 규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눈치를 보며 거래에 나섰다라고 한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어떻게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가지고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은 일부 반납이 됐다. 아니 왜 계속 반복해서 읽지? 이 뉴스가 여기 기자가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적은 것 같아. 예, 여기서 우회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이런 정말 미안합니다. 이 기사가 어,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 일단은 오늘 주시장이 좋다라는 거죠. 쭉 거의 논문을 적었는데 조기 금리 기대에 국채 금리 급락, 달러도 약세. 지난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에 이어 보먼 부회장도 잇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미 동부 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장보다도 3.3bp 내린 4.34 4.342%를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3.5bp 하락한 3.863%의 장을 마쳤다 그래. 국채는 그냥 개인들이 국채를 건드리는 거는 아니지. 예. 개인들이 국채를 산다고? 기관은 몰라. 개인도 살 수는 있겠지. 국채?
국채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니까. 일단은 우리는 주식을 봐야 되니까.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올랐다 그러네요. 로보택시를 출시한 테슬라는 시장의 호평을 받으며 무려 8.23% 급등했다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8%, 메타도 2.37% 상승했다 그래요. 엔비디아하고 애플은 0.22%.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로 해가지고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저 기사가 중복해서 반복해가지고는 기사를 적은 것 같아요. 내용은. 아무튼 또 다시 쭉 또 한번 봐야지. 일단은 조기금리 인하 기대 국채금리 가격은 가격하고 국채금리하고 그다음 달러는 약세다. 여기. 그다음번에는 집중력 떨어지네. 자꾸 머릿속에서 산만하게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돼. 많이 떨어졌네. 국제 유가는 무려 7% 이상 급락했다. 그래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WTI고, 근데 이게 7% 급락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건업물 종가는 배럴당 68.51달러로 전장 대비 5.33달러 떨어졌다 그래요. 여기. 어제만 해도 제일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어쩌고저쩌고 그 이야기 나왔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라이브를 할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중동 전쟁 때 그 당시 때는 티란 해협이라고 있어. 그걸 봉쇄를 한 거야. 그거는 중동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많은 원유를 수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그리고는 우리나라도 중동에서 많은 원유를 수입을 하는데 중동 자체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중동 국가가 반란이 있지. 왕따 된다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될 수가 없는 거야. 잠깐 또 뉴스를 보면은 여기 뭐야 어제 뉴스야 이거는요. 어제 뉴스인데 6월 23일 9시 10분 호르무즈 해협 살얼음판 유조선들 초입서 유턴 그랬는데 이때는 왜 초입해서 유턴했냐면은 미국에서 이란을 좀 뭐야 핵시설 그래야 되나 그 시설을 폭발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순간 이렇게 유턴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전성을 위해 가지고. 오케이. 그런데 무역이란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저것도 조만간 끝날 것 같다. 내가 봤음. 핵무기를 왜 만들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는 핵무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제는 스마트 기술, AI 기술 이쪽으로 관건이지. 드론이야 드론. 이제는 드론이라니까. 핵무기 하나보다는 드론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게 관건이다. 이제는 핵무기가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봐서는 그래요. 내가 봐서는 핵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드론이다. 드론을 어느 만큼 크게 멀리 갈 수가 있게 만드는지 그게 제일 관건이라니까. 왜? 거기에
많은 것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생화학 무기도 실을 수 있는 거고 핵폭탄도 실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드론이야. 그리고 핵무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계속 이야기해봐야 뭐 아니 여자가 이야기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핵이 아니다. 21세기는 핵이 아니라 드론이다. 응? 또 쭉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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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네.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그러잖아. 어제 뉴스, 어제 진짜 어제하고 오늘하고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내용이 다르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130달러 간이 배럴당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지금 휴전이야. 휴전 합의 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가 오버가 많다니까 설레발릿이 오버가 많다라는 거. 찌라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 가지고는 오보식 보도를 한 기사는 보니까 딱 이야기해 주더구만. KBS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YTN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했고 등등. 그러니까 뉴스를 저기 뭐야 뉴스 기사를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공중파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전혀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라고 의원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공중파 방송에서. 난 그래서 나 깜짝 놀랐지. 야,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 정도구나 싶어가지고는. MBC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었나? YTN에서 그렇게 했었나? 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MBC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갈수록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에 실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전에 음, 트럼프가 CNN은 가짜 뉴스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평소에 CNN을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트럼프 말이 다 맞아. 그러고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다라는 걸 갈수록 느끼는 거죠. 갈수록 느끼는 거야. 아무튼 이 뉴스 계속 한번 읽어보면요. 없어. 끝. 이게 속보야. 트럼프, 이스라엘하고 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끝. 없음. 그리고는 또 쭉 찾아보니까 옛날만큼 이란을 지지하는 그런 소수한 부대들이 다 소멸되고 없다라고 그러더라고. 옛날하고는 달리. 그래서 오늘 주식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AI,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로봇 기술하고 이런 그게 다 어, 갖춰져 있는데도 사회 분위기가 그런 그 환경을 조성을 안 해주는 거야. 법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니까요. 맨날 내부 갈등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나라가 발전을 해가다가 또 스탑해버리고 또 발전해가다가 또 스탑해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야가 매일 주고받고 싸우는 게 그게 이념이 달라서 그런 거라니까. 이념이 달라가지고 추구하는 게 이상이 틀리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북한하고의 연루지어 가지고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 그게 주 목적인 거야.
근데 뭐 통일도 북한이 한 번이라도 손을 내밀고 통일하자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은 누가 잡아? 응?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지만은 너 같으면은 1인자 자리를 내놓으면서까지 통일을 하려고 하겠냐고. 응?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같으면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거고 통일을 한다 그래도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흡수를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다면은 어,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통일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랑 손잡기 전에 북한을 먼저 선제 타격을 했었어야 됐어. 음, 더불어민주당에서 뭔가 전략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음, 한 플레이트에서 먹다가 집에 예전에 이거 사놓은 게 있더라고. 또 이렇게 먹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 아니 한 플레이트로 씹는 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오늘 수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놔뒀어요. 수박이 시원하니 달달하니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여기 연합뉴스에서는 트럼프 24시간 이후 이스라엘 이란 간 12일간의 전쟁 공식 종식 그래. 12일간이라 그러네. 여기 연합뉴스야. 아까 전에 읽었는 거는 무슨 뉴스였지? 아까 전에 읽었는 거는 매일신문이야. 근데 지금은 연합뉴스야. 12, 12일간 전쟁 공식 종식 그래. 쭉 읽어보면 없어. 음. 근데 연합뉴스가 맞지 않을까요? 난 대체적으로 연합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 참고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가 24시간 이후 어,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하고 12일간 전쟁 공식 종식 그런다. 들으면서 그 사이 타협점을 보겠지. 이란은 전쟁을 장기간 하면은 이란만 손해지. 이란만 손해라니까. 또 뉴스를 한 보면은 조선 비즈는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그런다. 똑같은 뉴스야. 똑같은 뉴스인데도 다 틀려.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달았는 제목이 다 틀려. 조선 비즈야. 이거는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그래요. 처음에는 매일, 그 다음번에는 연합뉴스, 그 다음번에 세 번째는 뭐 조선 비즈인가 그래요. 여기 한번 보자. 조선 비즈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인 트럼프 24시간 이후 이스라엘 이란 간 12일간의 전쟁 공식 종식 이게 조금 더 신빙성 있지 않을까? 12일 지나면 알겠지. 일단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종식.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오래 못 간다고. 왜냐하면 중간에 쿠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쿠웨이트가 아니라 이라크가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는 거.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뭐 그런 시점부터 해가지고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 문제가 많았다기보다는 곤욕을 치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살아가는 것을 인근 중동 국가들이 배 아파서 못 보는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렇다. 내가 봤어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뉴스를 보면은 이제 경제 뉴스를 한번 보고 음, 오아시스 팀원 인수 그러네요. 법원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법원 청산 가치 보장 원칙 준수 절반 이상 동의. 그리고는 회생 계획안 수행 가능성 매우 높다. 고용 보장 도움 등등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저렇게 따져보면은 티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장사는 아닌 것 같아. 티몬이 원래 컸던 회사가 아니잖아. 2015년도 뭐 이때 생겨났나? 그랬는데 약간은 빈 껍데기지. 그냥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서울에 살 때 아는 사람이 아니지. 내가 자주 갔던 그 카페에 신랑이 티무 사장이었는 거야. 그러면서 티무 가입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입을 했지. 그러고 난 다음부터 네이버에 계속 티무 홍보가 엄청나게 오더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저렇게 된 거야. 티무는 부도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브랜드다라고 할 수도 있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아시스에서 사드린다라는 거죠. 우리 댕댕이 코 골고 사는 거 봐봐. 저 보이죠? 보이나? 어깨로 보면 우리 댕댕이 짠 사는 거야. 그 다음번에는 민생지원금 국민 대다수가 25만 원을 받는 것 같네. 그러니까 25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사용처가 어디냐면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25만 원이 들어오면 그동안 참아왔던 옷이랑 신발부터 살 거예요. 30대 A씨가 이야기를 했대요. 예전에 지원금처럼 자주 못 먹는 소고기나 과일을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럼 40대야. 강서구 거주하는 40대 B씨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2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예고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디에 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나는 어디에 쓸까? 응? 저렇게 주고 나면은 나라 거덜 안 나? 그러니까 세금 확실하게 세금이 걷어지는 곳에 써야 되는 거지. 그냥 막 쓰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세금이 거쳐질 만한 곳에다 써야 되는 거지. 이 계란 노란자가 또 터져버렸다. 아깝다. 25만 원. 마만에는 불쌍하다고 50만 원 줬으면 좋겠다. 니네는 신랑이 회사 다닐 때 세금도 많이 냈고 지금은 찌질이 공상 떨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50만 원 줄게.
그랬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면은 모르겠다. 공산주의 같아. 내가 조금 너무 오버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그 뭐야 국민들이 살기가 팍팍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그러고는 음, 잘 쓰면 되지 세금이 팍팍 걷어지게끔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확실하게 경제 뉴스 주식을 한번 봐야지. 음, 야, 저거 뭐야? 서클 또 10% 폭등 그런다. 상장 이후 무려 748%가 폭등했대. 우리 종목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와, 그렇지 않아요? 서클이 뭐야? 세상에.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 법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 연일 주가가 폭등하면서 서클이 오늘 또 10% 가까이 폭등을 했다 그러는데 거의 748% 폭등을 했대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뭐 주가 조작이니 어쩌니 생쇼 브로스를 치고 있으니까 아 진짜 돈을 그냥 꽁으로 나눠줄 생각하지 말고 주식장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활성을 시켜가지고는 그러면 좋지. 그죠? 그리고 금투세 이런 거는 거둘 생각도 하지 마. 여야당 여야당에서 금투세 거둔다 그러면은 아작을 시켜버려야지. 아 대다. 어느 순간부터는 먹방 뉴스 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예전에는 먹으면 바로바로 소화됐고 언제 밥이 이만큼 줄었지 할 정도로 밥이 빨리빨리 없어졌는데 이제는 고민이 앞서네. 그러니까 사람이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은 바깥에 나가면은 일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서클 뭔지 모르겠지만은 상장 당시 공모가가 31달러였는데 지금 무려 748% 폭등했다. 예전에 SK팜인가? SK바이오팜인가 모르겠다. 그거 같다. 그 뭐야 처음에 3, 4만 원 이랬다가 지금 뭐 10몇만 원 가잖아. 10몇만 원 넘을걸? 모르겠네. 그때 내가 그거 좀 사놓을까 말까 막 진짜 많이 망설였다니까. 안 사놓은 게 후회가 되지. 이날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서클의 주가 수익 배율은 2,634배다 그래. 월가 대표적인 고평가주 테슬라 200배보다 훨씬 높다 그래. 서클이 뭘까?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어떤 종목인지. 주식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주가 그러려고 하다가 주식으로 이야기한다면서 내가 말이 조금 꼬였는데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마인드가 좀 짙죠. 어떤 마인드? 피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그 마인드가 짙다라는 거죠.
너가 이익을 얻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 마인드를 주입을 시켜주는 거야. 웃긴다니까.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남들한테 주입을 시켜주면서 주식을 하는 것 자체 그런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간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공산주의 마인드야. 자본주의 마인드가 아니라니까. 음, 우리도 서울 출퇴근 가는 거야. 근데 대전에서는 출퇴근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대구에서도 대전까지 출퇴근 가능하고 기차 타고 아침에. 그러니까 역 가까이에 회사가 있다 이러면은 대구에 아니면 동대구역에서 KTX 타고 대전까지 가는 거지. 부산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일부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평생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지역 내에서도 러시아 걸리고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꽤 걸리잖아. 그런데 회사가 역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또 한번 보자. 어떤 뉴스가 있나. 일단은 오늘 우리 주식장도 괜찮을 것 같아. 주식 종목은 항상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공략이 들어가 있는 거. 뭐 원전, AI, 로봇,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번에 또 드론 이런 거. 그렇게 했을 때 하나 시스템 괜찮다니까요. 어떤 사람 뭐 하나 뭐 이명박근이 어쩌니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좀 뭐 그러는데 웃기지만 이제 여야당에서 무슨 뭐 이전 정부의 누구 거다 야당의 뭐 누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다 이러면은 문제가 크다니까. 우리나라는 보니까 기업 죽이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 발전을 못 시키는 거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얼마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가 발전시키는지 한번 보자고요. 기업 하나 죽이는 것을 예사로 여긴다니까.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도 없애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일꾼 재산을 왜 세금을 물게 하냐고. 그렇게 세금을 부으니까 자식들이 그걸 인수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고 남자 혼혈시키는 거잖아. 그건 정부 문제가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뭐야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주장했던 게 야당이다 그러면은 여당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여당에서 그랬다 그러면 야당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면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 완전 공산주의지. 우리는 말만 뭐 자본주의고 어쩌고 그랬지. 이렇게 뼛속이 이렇게 안에 속을 파보면은 어떤 정책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세금 뜯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발전을 못하는 것 같아. 개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거 문제가 크다니까요. 있는 동안에 뭐야 세금을 다 내잖아. 그러니까 그 김대중 때 뭐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외쳤으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회주의 싫어해.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번에 뭐 유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뭐 없애야 된다니까. 그 시위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여기다가 우파를 적어놓을 게 아니라 상속세 페이지, 증여세 페이지 이런 그걸 적어놔야 될 것 같아. 중동 긴장 완화 이걸로 내가 비트코인 상승했다 그러네. 10만 5천 달러 회복이다. 비트코인 보니까 또 화딱지 나는 것 같아. 머리 아파. K방산 수출
미국 상호관세 부과된 최대 22% 급감 그러네. 뭘까? 소유경제다. 야, 그러니까 소유경제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 같아. 이건 아니고. 이제 소유경제는 배제.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적는 기사도 있고, 긍정적으로 적는 기사도 있고, 그렇거든. 그리고 항상 부정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유튜브 봐도 몇십 년을 계속 부정적인 거야. 계속 폭락이야. 폭락. 어. 20년을 폭락만 외쳤어요. 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 영상 보면은 혹하지. 신뢰도 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뢰감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지. 다 먹었다 이제. 힘이 없다. 한 며칠간 마마네가 파김치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김민석 저 사람 아니 국무총리로 저 사람 앉혀놓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저 사람이 나오네. 저 사람 아니라니까. 국민 주권 정부라며 국민들이 싫다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요? 김민석 저 사람이 싫다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계속만 나오는 거야. 파바돈 비판받는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 그러는데 이러고 저러고 벌써 나가지고는 그만큼 들고 파여가지고 그럼 왜 그만큼 들고 파겠어? 싫으니까 들고 파는 거야. 응? 김민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 공방 말고 그 이전에 국민들이 싫다고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저래? 응? 김민석 그다음 정청래 이런 사람 과거에 민주항쟁 했던 그런 쪽 라인은 안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좌파 쪽에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게 낫다고.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도 그게 낫다고요.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생각이 납득이 안 가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진짜 같은 태양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있나 싶은 게, 어? 진짜 이해가 안 가. 모든 걸 다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수박이 맛있는데, 약간 이렇게 둥근 게 아니라 오벌 모양 있잖아요. 약간 타원형인데, 럭비공처럼 생겼는 거. 크기도 딱 그 크기였어. 그래가지고는 먹기 편하고, 자르기도 편하고. 커리가 적당하니까. 음, 한국 수박이 맛있다니까. 맛있다. 일단 오늘 뉴스는 다 봤고요. 개인적으로 주식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 근데 또 모르지. 부정적인 비관적인 그런 뉴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을 분석을 해버리면 또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런데 왜 이 경제 뉴스에 김민석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클릭을 하게끔 만드는지 모르겠어. 난리다 여야당에는. 의원들 때리기야. 음, 잠깐만. 이게 뭐지? 미세 플라스틱 50배 더 나왔다. 연구자도 깜짝 놀란 반전. 그래. 어디에서? 어, 유리병 음료하고, 음, 아, 유리병 음료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유리병이 아니라 병뚜껑 페인트에서 묻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요. 병뚜껑. 그러니까 유리병 음료 샘플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유리병을 밀봉한 뚜껑 외부에 왜 뚜껑 있잖아요. 그 뚜껑 외부에 이렇게 페인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야. 음, 보니까 병뚜껑의 페인트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긁힘이 있었는데 보관 중에 뚜껑끼리 마찰로 인해 가지고는 그 긁힘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음료에 녹아든다라는 거지. 음, 탄산수하고 생수 모두 미세 플라스틱 함량이 가장 낮았는데 유리병에서는 리터당 4.5개가 나왔대요. 왜 우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저기 어디야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잖아. 병뚜껑. 뭐 다 뚜껑이라 그랬지만 그 뭐 소재가 틀리잖아요. 병뚜껑은. 근데 거기서 페인팅 칠했는 그 부분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의외네 또. 음. 여기 보니까 연구진은 병뚜껑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양을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병뚜껑에 공기를 불어 먼지를 제거한 다음 물이나 알코올을 헹궜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60%나 감소했다. 유리병에 들어가 있는 그 음료로 인해 가지고는 병뚜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씻기기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저 내용을 읽어보면 알코올하고 물이나 헹궜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60% 감소를 했다고. 이제 들으면은 왜 맥주에 보면 뚜껑 이런 거 있잖아. 철로 돼 있다 그래야 되나? 그게 뭐로 되어 있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그 뚜껑은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음료를 마실 때 막 흔들고 그러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음료로 인해 가지고 저 미세 플라스틱이 다 씻겨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는 마시게 되는 셈이 되는 거지. 아이러니하다. 아무튼 플라스틱보다는 병뚜껑에서 유리병 병뚜껑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그러나. 리터당이야. 리터당 1.6개 플라스틱 병에는. 저기서
1리터라 그러면 1리터에 1.6개의 입자가 검출됐다 그러는데 1.6개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감을 못 잡겠다. 1리터 그러면은 우리 왜 우유 있잖아요. 지금은 우유가 몇 리터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500리터 두 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 아니다. 와, 500리터가 500ml 두 개. 말을 잘못했다. 500ml 두 개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저기서 1.6개 그러니까 1.6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 입자가. 근데 반면에 유리병은 진짜 많네요. 30개야. 유리병에 담긴 탄산 음료는 리터당 30개야. 음, 유리병에 담긴 레모네이드는 리터당 40개라고. 야, 맥주는 6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다 그러네요. 그 뭐야, 페인팅 하는 것도 다 다른가 보네. 음, 진짜 의외네. 병 뚜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또 한번 보자. 하나만 더 보고 진짜 종료해야지. 근데 뉴스를 고르다가 보니까 또 김민석이 지나가는데 진짜 나 김민석 사람 너무 싫은 것 같아. 정청래도 싫은데 정청래보다 더 싫은 것 같아. 과거에 민주항쟁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는 정치계에 발을 디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 봐봐. 이재명 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 전 부처 비상대응해야 이런다. 이거 언제적 뉴스야? 25년 6시 6월 23일이다. 오늘이 24일이잖아.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단 몇 시간 만에 내가 어제 11시, 10시? 그때 뉴스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 어쩌고 그러면서 막 너무 뉴스에 다 도배가 됐더라고. 근데 딱 막상 이렇게 미국 뉴스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는 없어. 근데 우리나라만 저렇게 막 설레발이 쳐가지고는 저렇게 오보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JTBC 어제도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뭐 종식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런 그게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을까? 그러니까 좌파가 거짓말을 잘 믿는다라는 거겠지. 아무튼 경보제약 그런 데도 있네. 23년 ADC 위탁 개발 생산으로 해가지고 매출 1조 원.
누가 호텔 신라 들고 있다 그러더니 좀 모르겠네. 외형 개선 확인 필요 그러면서 목표가 상승 그러네. 음, 경보제약이야. 이 경보제약이 2033년 ADC 위탁 개발 생산으로 해가지고 매출 1조 원이 늘었대. 경보제약이 쌓아온 케미칼부터 원료 의약품, 완제 의약품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항체 약물 접합체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보제약이 종근당 그룹 계열사라 그러네요. 종근당 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은 1987년 설립 이후 원료 의약품 및 완제 의약품 생산이 주력해왔다. 하지만 원료 의약품 사업 등이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신사업으로 ADC, CDMO에 도전장을 냈다. 그런데 ADC가 항체 약물 접합체고 위탁 개발 생산이 CDMO예요. 여기에 도전을 해가지고는 1조 원을 벌어들인다라는. 그리고는 경보제약 생산 시설이 위치한 충남 아산시 일대 ADC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약 855억 원을 투자도 결정했다. 종근당 그룹 계열사가 경보제약이네. 몰랐다. 여기. 뉴스가 어디로 갔지? 카페이스트 하면은 뉴스가 어디로 갔는지를 못 찾겠어. 여기. 오늘 또 종목 하나 건졌네. 종목 선택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어, 경보제약이야. 경보제약이 종근당 그룹 계열사인데 저거 ADC하고 CDMO 저걸로 인해 가지고는 1조 원 수익이 생긴다라는 거죠. 1조 원 수익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말이 이상하다. 뭐라고 해야 될까? 얘도 또 그냥 1조 원 이것만 딱 적어 놓은 거야. 근데 매출 1조 원 을 그렇지. 매출이 1조 원 생겼다라는 거예요. 발생했다 그래야 돼. 매출 1조 원 발생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무튼 케미칼 분야 원료 완제 풍부한 경험 강점. 경보제약이야. 종근당 계열사. 오늘 종목 하나 선점했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늘 경보제약도 조금 모르겠다. 단타치기 좋겠네. 그죠? 자, 마만이 종료할게요. 그리고는 저기 뭐야 이란 전 이탈리아하고 뭐 그거는 종식됐다. 유가 뭐 130 배럴당 130불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개뿔. 그러니까 정부는 그 방송 보지 말고 내 방송을 보라고. 내 방송을 보면은 덕이라니까. 그리고 김민석은 아니에요. 김민석은 아니라고. 내가 박찬대를 그렇게 저기 뭐야 김문수하고 이재명 대선 나왔을 때 박찬대 그냥 봐도 빨갱이 같다면서 막 그렇게 핀잔 주고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래도 총리 자리에 참 총리란다. 저기 뭐 총리 맞나? 저기 뭐야 아까 이민석인가 저 사람이 총리가 아니고 저 민정수석이었나 이제 막 헷갈린다. 그 박찬대 정청래보다는 박찬대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다 그러면은 그만큼 정청래하고 저기 막 김민서가 저런 쪽 라인은 아니다라니까. 아예 뿌리를 뽑아야지. 트럼프가 이란이 핵 개발을 못하도록 아예 뿌리를 뽑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거 이때까지 국민들이 몰랐으니까 저런 세력들이 계속 국회에 발을 디디기 시작을 했었던 거지. 근데 그 이제는 국민들이 알았으니까 그런 세력들이 발을 못 디디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시청 감사합니다. 나 박찬대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가 낫다라는 거지. 아무튼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 아유 안티들 없어가지고 뉴스 읽기도 편안하게 좋다.